인생의 무대에서 추락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모두의 환호를 받던 당신이 한순간에 조롱과 비난의 대상으로 전락했던 기억, 그 쓰라린 상처를 간직하고 계십니까? 오늘의 이야기는 바로 그런 당신을 위한 것입니다. 실패의 잿더미 속에서 절망하고 있는 분들을 위한 가장 잔혹하고도 위대한 부활의 서사시입니다. 이 이야기가 당신의 삶의 작은 등불이 되기를 바라며 저희의 여정에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해 주신다면 더 큰 힘이 될 것입니다. 당신의 조용한 응원이 저희에게는 세상을 밝히는 거대한 횃불이 됩니다. 자, 이제 시작합니다. 실패는 끝이 아닙니다. 그것은 가장 완벽한 위장술입니다. 당신의 적들이 당신이 패배했다고 믿으며 안심하고 있을 때 당신의 손에는 권력의 게임에서 가장 희귀한 무기, 바로 보이지 않는 존재감이 쥐어집니다. 사람들은 그것을 실패라 부르지만 저는 재배치라고 부릅니다. 사자는 넘어진 후에 곧바로 포효하지 않습니다. 발톱이 다시 날카로워질 때까지 침묵 속에서 조용히 상대를 관찰할 뿐입니다. 정의가 아닌 인식이 지배하는 이 세상에서 당신의 몰락은 비극이 아니라 전술입니다. 오늘 저는 버림받고 굴욕을 당하고 과소평가된 모든 이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당신에게 필요한 것은 막연한 동기부여가 아닙니다. 치밀한 전략입니다. 상실이라는 어두운 구석에서 힘은 마치 검은 연기처럼 조용히 그리고 짙게 모여듭니다. 점화의 순간을 기다리면서 말이죠. 돌아오는 길은 사과나 희망으로 포장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기만, 지렛대, 그리고 무자비한 자기 재창조로 건설됩니다. 이것은 마음이 약한 자들을 위한 안내서가 아닙니다. 예전과 같은 얼굴이 아닌 새롭고 무자비한 가면을 쓰고 돌아올 준비가 된 이들을 위한 것입니다. 후회가 아닌 냉혹한 정밀함으로 당신의 귀환을 시작합시다. 실패는 요란한 소리를 내지만 사라짐은 메아리를 남깁니다. 당신이 쓰러지면 모든 시선이 당신에게 쏠립니다. 사람들은 수군거리고 당신을 분석하고 비웃습니다. 당신의 약점을 보고 패배의 맛을 음미합니다. 당신이 만약 그 무대 위에 머물며 구원을 애원한다면 그들은 당신을 계속해서 먹이로 삼을 것입니다. 하지만 당신이 의도적으로 완전히 사라져버린다면 당신은 게임의 판도를 바꾸게 됩니다. 당신의 경쟁자들을 더 두렵게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당신의 부서진 모습입니까? 아니면 당신의 침묵입니까? 보이지 않게 되는 것은 항복이 아니라 힘의 증식입니다. 가장 위험한 귀환은 그들이 전혀 예상하지 못하는 곳에서 시작됩니다. 역사를 보십시오. 율리우스 카이사르는 사과를 통해 실패의 잿더미에서 일어선 것이 아닙니다. 그는 원로원에게 굴욕을 당하고 추방당한 후 루비콘 강을 건넜습니다. 그는 정치라는 극장에서 사라졌고 그 침묵 속에서 군단을 길렀습니다. 그가 돌아왔을 때 그것은 허락을 구하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로마를 차지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당신도 똑같이 해야 합니다. 나약함 속에서 물러나는 것이 아니라 계산 속에서 철수하십시오. 당신의 감정은 변명하고 당신의 행동을 정당화하고 그들의 마음을 되돌리라고 속삭일 것입니다. 하지만 차갑고 비정한 논리는 말합니다. 무대를 떠나 새로운 무대를 건설하라고. 심리적으로 당신이 전장에서 스스로를 제거하면 다른 사람들이 잃는 것, 바로 관점을 얻게 됩니다. 당신은 더 이상 반응하지 않고 설계하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은 보이지 않는 것을 공격할 수 없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그들은 당신 실패의 구체적인 내용을 잊어버린다는 것입니다. 남는 것은 안개와 소문, 그리고 불확실성뿐입니다.
그리고 그 불확실성이 무기화될 때 그것은 권력이 됩니다. 상처 입은 호랑이는 제자리를 맴돌지 않습니다. 그림자 속으로 기어들어가 상처를 핥고 뼈조각에 발톱을 갈고 닦습니다. 그리고 그가 돌아왔을 때 정글은 그가 피를 흘렸다는 사실조차 잊어버립니다. 물론 이 전술에는 대가가 따릅니다. 당신이 사라지면 어떤 이들은 당신을 잊을 것입니다. 일부 동맹은 썩어 없어질 것입니다. 당신의 이름은 차갑게 식을지도 모릅니다. 이것이 전략적 부재의 대가입니다. 하지만 다른 선택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계속해서 노출되고 취약한 상태로 남아 조롱이 당신의 정체성이 되는 것. 당신은 더 이상 전략가가 아니라 그들의 술자리 안주거리가 될 뿐입니다. 일시적인 무명과 영원한 굴욕 중 어느 것을 견디시겠습니까? 현명한 자는 희소성 속에서 가치가 증가한다는 것을 압니다. 희소성은 수요를 낳고 미스터리는 관심을 낳습니다. 이 둘은 모두 훈련된 자의 손에 들린 무기입니다.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아무도 당신을 알아볼 수 없을 만큼 오랫동안 침묵을 견딜 수 있는가? 사라지는 것은 숨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도 예측할 수 없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이 원칙은 단순한 이론이 아닙니다. 역사상 모든 위대한 재기의 기반입니다. 나폴레옹은 유배지에서 2번이나 탈출했습니다. 2번째 탈출에서 그는 깨달았습니다. 명성은 걸어서 되찾는 것이 아니라 폭풍처럼 몰아쳐서 뺏는 것이다. 당신이 사라지면 당신은 무시당하는 것이 아니라 연구되고 두려움의 대상이 됩니다. 왜냐하면 부재는 음모를 암시하기 때문입니다. 애원이 아닌 준비를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다른 이들이 관심과 좋아요와 사과를 구걸하게 두십시오. 당신은 희귀한 일을 할 것입니다. 그들이 궁금해하게 만드십시오. 당신은 어디로 갔는가? 무엇을 계획하고 있는가? 무너지고 있는가? 아니면 진화하고 있는가? 이 불확실성은 당신에게 시간을 벌어줍니다. 그들이 추적할 수 없는 동맹을 구축할 시간, 당신이 잃었다고 생각했던 정보를 수집할 시간, 그리고 그들이 감당할 준비가 되지 않은 새로운 버전의 당신이 될 시간. 하지만 명심하십시오. 재창조 없는 사라짐은 단지 유배일 뿐입니다. 이것은 기다림이 아니라 건설입니다. 침묵 속에서 당신의 지성을 갈고 닦으십시오. 당신의 새로운 이미지를 디자인하십시오. 인정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복종하게 만들기 위해 당신이 어떤 존재가 되어야 하는지 결정하십시오. 당신이 돌아올 때 당신은 예전의 그 사람이 아닙니다. 당신은 신화가 되어 돌아옵니다. 호랑이는 그냥 돌아오지 않습니다. 숲에서 신처럼 나타납니다. 그것이 그들을 공포에 떨게 하는 이유입니다. 이제 당신은 보이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들은 당신을 과소평가합니다. 그렇다면 당신은 그 그림자 속에서 어떤 정체성을 구축하시겠습니까? 평판은 소음이고 정체성은 힘입니다. 당신이 실패하면 세상은 당신을 정의하기 위해 안달할 것입니다. 겁쟁이, 바보, 배신자. 당신이 아직 숨쉬고 있는데도 당신의 묘비명을 쓸 것입니다. 약한 자들은 이것을 바로잡으려 합니다. 소문을 쫓고 이미 독이 퍼진 평판을 되찾기 위해 애원합니다. 하지만 당신은 죄를 지키기 위해 숨을 낭비하지 않을 것입니다. 당신은 불을 지필 것입니다.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과거의 당신으로 기억되고 싶습니까? 아니면 현재의 당신으로 인해 두려움의 대상이 되고 싶습니까? 평판은 주어지는 것이고
정체성은 쟁취하는 것입니다. 평판은 다른 사람들이 당신에 대해 생각하고, 느끼고, 추측하는 것을 기반으로 만들어주는 깨지기 쉬운 가면입니다. 그것은 당신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단 한 번의 속삭임에도 산산조각 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체성은 내면의 것입니다. 침묵 속에서 벼려지고 고독 속에서 단련됩니다. 당신의 정체성이 확고할 때 당신은 뒷담화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것에 면역이 됩니다. 옥타비아누스의 이야기를 생각해 보십시오. 율리우스 카이사르가 암살된 후 그는 너무 어리고 경험이 없다는 조롱을 받았습니다. 원로원은 그를 유명한 이름을 가진 소년으로 치부했습니다. 하지만 옥타비아누스는 자신의 평판을 위해 싸우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림자 속에서 정체성을 구축했습니다. 원로원의 적들과 동맹을 맺고 조작과 결혼, 그리고 살인을 통해 경쟁자들을 짓밟았습니다. 그리고 먼지가 가라앉았을 때 그는 단순히 돌아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변신했습니다. 그는 자신을 아우구스투스라고 다시 이름 지었습니다. 두 번째 기회를 얻은 남자가 아니라 신과 같은 존재, 로마의 첫 번째 황제로 말입니다. 그를 구한 것이 그의 평판이었습니까? 아니면 아무도 보지 않는 동안 그가 창조한 정체성이었습니까? 이것이 당신을 위한 교훈입니다. 사람들이 한때 당신에 대해 가졌던 생각을 되찾으려는 노력을 멈추십시오. 그것은 애초에 당신의 것이 아니었고, 더 나쁜 것은 그것은 당신을 제한했습니다. 그것을 죽게 내버려 두십시오. 사자는 정글로 돌아와서 초식동물들에게 자신이 여전히 위험하다고 설득하지 않습니다. 그는 단지 나타납니다. 그가 걷고 두려움이 나머지를 해결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훈련을 요구합니다. 당신의 자아는 반응하고 해명하고 논쟁하라고 유혹할 것입니다. 그 목소리를 침묵시키십시오. 정체성은 당신이 말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되어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심리적으로 정체성은 신념과 행동에 뿌리를 둡니다. 당신은 둘 다를 재프로그래밍해야 합니다. 과거의 당신과 아무도 연관 짓지 못하는 기술을 배우십시오. 당신의 패턴을 바꾸고 존재감을 바꾸십시오. 심지어 당신의 목소리, 자세, 시선, 침묵까지도 달라져야 합니다. 사람들이 그는 변했어 라고 말하게 하십시오. 그것은 비판이 아니라 확인입니다. 사람들의 마음은 게으릅니다. 그들은 범주화가 필요합니다. 당신이 예측 가능하게 남아있다면 그들은 당신을 영원히 같은 정신적 상자 안에 가둘 것입니다. 그 상자를 부수십시오. 당신이 다시 나타나야 한다면 그들이 알아보지 못하는 형태로 나타나십시오. 개선된 것이 아니라 변형된 모습으로. 불명예를 아는 사무라이는 사과 편지를 쓰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돌아왔을 때 새로운 이름, 새로운 옷, 새로운 전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과거의 당신은 돌아올 수 없습니다. 그는 패배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야기를 듣고 있는 당신은 더 잘합니다. 당신은 단지 존중을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통제를 원합니다. 그리고 정체성은 당신에게 그 통제권을 부여합니다. 사람들이 당신을 예측할 수 없을 때 그들은 당신을 이용할 수 없고 가둘 수 없습니다. 그들은 이해하지 못하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그 두려움은 지렛대이며 지렛대는 권력의 통화입니다. 이제 당신은 그들을 배신한 자들의 이름을 어떻게 처리하시겠습니까? 그 대답은 자비롭지 않을 것입니다. 그들은 당신을 배신했고 당신이 가장 약할 때 당신을 버렸으며
당신의 이름이 진흙탕에 끌려 들어갈 때 웃었습니다. 좋습니다. 왜냐하면 배신은 단지 상실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계시입니다. 인격에 대한 강제된 고백입니다. 배신은 상처가 아니라 무기가 됩니다. 그 순간을 기억하십니까? 그들이 당신에게 충성한 것이 아니라 당신의 유용성에 충성했다는 것을 깨달은 순간, 고통스럽습니다. 하지만 전략적으로 검토될 때 고통은 통찰력이 되고 통찰력은 지렛대가 됩니다. 당신은 이제 대부분의 사람들이 결코 얻지 못하는 것, 즉 불충의 명확한 지도를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누가 압박 속에서 무너지는지, 자신을 구하기 위해 당신을 팔아넘기는지, 당신의 상승을 존경했던 것보다 당신의 추락을 더 두려워하는지 당신은 이제 압니다. 이것은 정보입니다. 그리고 권력의 영역에서 정보는 최고의 통화입니다. 배신은 무작위가 아닙니다. 패턴을 따릅니다. 겁쟁이는 약점을 기다리고 기회주의자는 침묵을 기다리며 질투하는 자는 당신의 실패를 기다립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그들에게 죄책감 없이 공격할 수 있는 허가를 주기 때문입니다. 이제 당신은 그들의 패턴을 압니다. 이것이 당신의 이점입니다. 사과를 구하는데 에너지를 낭비하지 마십시오. 사과는 순진한 자들을 위한 것입니다. 당신은 평화를 위해 여기 있는 것이 아닙니다. 권력을 위해 있습니다. 체살의 보르자에게 배우십시오. 주요 동맹들에게 버림받은 후 그는 편지를 보내거나 회의를 요청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들을 사적인 모임, 즉 연회에 초대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이 끝날 무렵 그들은 모두 죽어 있었습니다. 그것은 복수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예방이었습니다. 그는 배신이 결코 고립된 사건이 아니라 선례라는 것을 이해했습니다. 처벌받지 않으면 그것은 또 다른 배신을 향한 초대가 됩니다. 저는 당신에게 살인을 하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억하고 결코 잊지 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하게는 배신에 직접 맞서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대결은 배신자에게 힘을 주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그들의 행동을 중요한 것으로 인정해주는 꼴입니다. 대신 당신은 교훈을 흡수하고 시간이 그들을 천천히 전략적으로 묻어버리게 해야 합니다. 당신을 배신한 자들이 당신 없이 당신이 솟아오르는 것을 지켜보는 것보다 더 달콤한 복수는 없습니다. 그들의 배신이 당신의 변신에 자금을 대게 하십시오. 이제부터 당신이 맺는 모든 동맹은 새로운 필터로 선택됩니다. 당신이 이기고 있을 때 당신을 지지하는 사람이 아니라 당신이 쓰러졌을 때 조용히 곁을 지키는 사람. 배신은 당신에게 인식에 대한 진실을 가르칩니다. 사람들은 가장 강한 자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유용해 보이는 것을 따릅니다. 그러니 누구에게도 유용하지 않으면서 모든 이에게 강력한 존재가 되십시오. 장기적으로 생각하십시오. 모든 배신은 씨앗입니다. 당신은 그것이 원한으로 자라게 할지 권력으로 자라게 할지 선택합니다. 권력을 키우십시오. 하지만 이 약속을 스스로에게 하고 침묵 속에서 지키십시오. 당신을 배신한 자들이 당신의 미래를 공유하도록 결코 허락하지 않을 것입니다. 당신의 식탁도, 당신의 신뢰도, 당신의 그림자조차도 그들의 접근을 불태워 버리십시오. 용서받은 배신은 반복되는 배신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당신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습니다. 자, 당신이 돌아오기 전에 그들은 당신을 느껴야 합니다. 물리적이 아니라 심리적으로. 갑자기 나타나는 사람은 의심을 받습니다.
하지만 소문이 먼저 도착하는 사람은 매혹과 함께 환영받습니다. 이것이 원칙입니다. 돌아오기 전에 서사를 통제하십시오. 당신은 단순히 공간에 다시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속삭임이라는 벽돌과 추측이라는 돌로 신화를 건설하고 있습니다.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당신의 이름으로 돌아가고 싶습니까? 아니면 전설과 함께 돌아가고 싶습니까? 하나는 도전받을 수 있지만 다른 하나는 두려움의 대상이 됩니다. 인식은 첫 번째 전장입니다. 나폴레옹이 엘바 섬 유배에서 돌아온 것을 보십시오. 그는 설명이나 사과와 함께 파리로 진군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에 대한 생각을 메신저, 동조자, 그리고 이야기를 통해 먼저 보냈습니다. 황제가 돌아온다는 속삭임은 그의 군대보다 빠르게 퍼졌습니다. 나폴레옹이 파리에 입성했을 때 전투는 필요 없었습니다. 전쟁은 이미 들판이 아닌 사람들 마음속에서 승리했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장군이 아닙니다. 개인이죠. 그렇다면 이것이 당신의 삶에서 어떻게 보일까요? 그것은 당신이 결코 관여한 것처럼 보이지 않으면서 사람들이 당신에 대해 말하는 것을 형성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당신이 무너진 것이 아니라 건설 중이라는 소문이 돌게 하십시오. 당신이 사라진 것이 아니라 준비 중이라는 것. 손실처럼 보였던 것이 전략이었다는 것. 결코 확인하지도 부인하지도 마십시오. 당신 부재의 진공 상태가 호기심으로 가득 차게 하십시오. 인간은 침묵을 이야기로 채웁니다. 그들의 거짓말이 그럴듯하게 들리도록 충분한 진실만 먹이로 주십시오. 사진 한 장, 유출된 메시지, 당신과 가까운 누군가의 간접적인 언급. 당신은 말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횃불을 들게 합니다. 이것이 심리전입니다. 미스터리는 관심을 고조시킵니다. 사람들이 볼 수 없는 것을 과도하게 생각하고 과도하게 생각하는 것을 부풀립니다. 그러니 그들에게 그림자, 힌트, 상징을 주십시오. 그들의 마음이 당신을 위해 일하게 하십시오. 진실은 무관합니다. 권력 게임에서 인식은 진실입니다. 그들이 당신이 더 강하게 돌아올 것이라고 믿는다면 당신은 그런 것입니다. 당신의 귀환이 사건처럼 느껴지지 않고 운명처럼 느껴질 때까지 다시 일어설 때 당신은 친구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동맹으로 이장한 무기가 필요합니다. 충성심은 자연스러운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제조되는 것입니다. 당신이 돌아올 때 한때 당신을 아꼈던 사람들과 재건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당신을 사랑했던 것보다 당신의 적을 더 미워하는 사람들과 재건하십시오. 이것은 개인적인 것이 아니라 정치적인 것입니다. 동맹은 애정으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상호 이익과 상호 원한 속에서 단조됩니다. 당신의 부상으로 이득을 볼 사람이 누구일지, 당신의 적들이 권력을 유지하면 잃을 것이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 찾아내십시오. 그리고 그들의 미덕이 아닌 그들의 상처에 이야기하십시오. 사랑에 기반한 유대는 압력 아래서 끊어지지만 공동의 적에 기반한 유대는 굳어지고 견딥니다. 당신은 신뢰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정렬이 필요합니다. 이것은 공동체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유용성에 관한 것입니다. 늑대조차도 고기가 없어질 때까지만 무리를 지어 다닙니다. 당신의 동맹을 무기처럼 구성하십시오. 목적을 위해 설계되고 침묵 속에서 날카로워지며 항상 거리를 유지하십시오. 당신이 정상에 도달했을 때 그들에게 손을 흔들지 마십시오. 홀로 서십시오.
그들이 당신이 땀 흘리는 것을 결코 보지 못하게 하십시오. 그것이 진정한 지배의 첫 번째 규칙입니다. 노력이 잘못되었기 때문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노력이 당신의 굶주림을 드러내고 절박함의 냄새보다 더 빨리 권력을 침식하는 것은 없기 때문입니다. 권력은 실제해야 하지만 당신에게 아무런 비용도 들지 않는 것처럼 보여야 합니다. 카이사르는 개인적으로 고통받았고 공개적으로 연기했습니다. 이것이 마키아벨리적 이상입니다. 당신은 통제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당신의 제국을 돌리는 톱니바퀴를 숨기십시오. 가장 위험한 힘은 항상 조용합니다. 당신의 기계를 드러내지 마십시오. 왕좌 뒤의 비계를 노출시키지 마십시오. 한번 보이면 보이지 않았던 상태로 되돌릴 수 없습니다. 사람들은 당신이 애원하기 때문에 복종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그들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고 믿기 때문에 복종합니다. 그 믿음이 당신의 무기입니다. 이것은 게으름과 혼동하지 마십시오. 수월해 보이기 위해서는 비범한 훈련이 필요합니다. 예술가는 캔버스에 단 한 번의 붓질을 하지만 그것은 수년간의 연구 끝에 이루어집니다. 당신의 숙달은 늙은 나무의 뿌리처럼 표면 아래에 숨겨져 있어야 합니다. 아무도 뿌리를 칭찬하지 않지만 그것 없이는 나무가 서 있을 수 없습니다. 권력을 단순함으로 치장하십시오. 방에 들어갈 때는 천천히, 말할 때는 그들이 앞으로 몸을 기울이게 하십시오. 당신의 미소를 드물게 하여 그것이 나타날 때 의미를 갖게 하십시오. 당신이 말하는 것보다 얼마나 적게 말하는지가 더 중요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침묵을 채우게 하십시오. 당신에게 깊은 인상을 줄 필요가 없는 사람보다 더 무서운 것은 없습니다. 그는 당신이 그에게 깊은 인상을 주도록 강요합니다. 이것을 당신의 전략에 새기십시오. 당신이 드러내는 노력이 많을수록 당신의 힘은 더 많이 녹아내립니다. 진정한 게임은 산을 옮기면서 바람이 당신을 위해 그것을 한 것처럼 보이게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이 자유롭다고 믿었습니다. 그들이 선택했다고 믿었습니다. 그들을 이끄는 손을 결코 보지 못했습니다. 이것이 힘이 아닌 구도의 기술입니다. 통제가 아닌 제안의 기술입니다. 목소리를 높이지 않고 명령하고 보이지 않으면서 지배하는 것. 약자는 규칙을 통해 다스리고 강자는 인식을 통해 다스립니다. 당신은 그들에게 아첨했습니까? 아니면 그들을 쇠사슬로 묶었습니까? 선택권을 주었습니까? 아니면 선택의 환상만을 주었습니까? 진정한 숙달은 다른 사람들이 그것이 전적으로 자신의 생각이었다고 믿게 하면서 그들을 움직이게 하는 데 있습니다. 이것이 전략가가 승리하는 방법입니다. 전쟁을 통해서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압력, 베일에 쌓인 영향력, 그리고 차가운 의도를 통해서. 이야기가 당신 내면의 무언가를 흔들었다면 좋습니다. 당신은 깨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권력은 그것을